우리는 안 믿어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월가의 초대형 핵심 기관들이 속속들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가 최대의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까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메가톤급 발언을 해줬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달에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가상자산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 고객은 가상자산 관심 없고 투자 클래스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안 믿어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거다. 언제나 월가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뉴스나 언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연말까지 RWA 토크나 프로젝트 3개나 지금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가가 크립토 시장의 패권, 이 블록체인의 패권을 가져오려면 개인들한테 그 모든 점유율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거부하는 척하고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 인프라를 다 깔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큰 트럼프 또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후원금을 무려 2,500만 달러나 모금했다. 근데 혹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말 바꾸고 비트코인 버릴 거다. 이렇게 돈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 됐다고 비트코인 버리게 되면 정말 탄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받은 이상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더욱더 책임감 있게 비트코인을 홍보해 줄 것이고 좋게 얘기해 줄 것이고 크립토 시장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번에 트럼프가 부대통령으로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JD 벤스와의 연결고리가 결국 어떤 키워드입니까? 바로 크립토 커런시, 가상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JD 벤스는 폴리타코와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의 압박에 은행이 고객들의 가상자산 수요를 외면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뜻, 적극적으로 기존 전통 레거시 시장과 크립토 시장을 연결하려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와의 연결고리가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산업을 대통령 됐다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투자 기관인 제프리스까지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불리시하게 갈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백악관 고문이었던 아니타 더니 이번에 해리스 캠페인을 지지하는 슈퍼팩에 합류를 했다. 그러면서 아나타 더는 이달 초 암호화폐 원탁 회의에 참석해서 업계 우려를 경청하고 이를 백악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던 인물인데, 그런 그녀가 해리스 캠페인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해리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이번 대선 승리하려면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 지금부터라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발언 해줄 수밖에 없고, 그 일환으로 지금 가장 큰 문매를 맞고 욕을 먹었던 SEC가 행동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US에 대한 소송의 내용들을 수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증권법 소송을 다 걸었는데, 이번 들린 소송이 뭡니까? 소송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증권이라고 했던 솔라나, 에이다, 매틱 등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과 싸움을 포기하는 것. SEC가 백기를 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근데 SEC가 어느 시점부터,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SEC는 모든 크립토 플레이어들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소송 걸고 난리 쳤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겠다. 여기서도 백기를 들어버리고 팍소스와도 스테이블 코인 증권법 소송 조사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스택스까지 조사 중단하고 많은 SEC의 변호사들이 사임까지 했다. 근데 이번에 솔라나, 매틱 등등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바이낸스 증권법 소송까지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거. 이제 게리 겐슬러 모가지 잘라내고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상자산에 적대적인 스탠스 보여버리면 해리스는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려고 대화도 시도하고 크립토 플레이어들 만나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 짐이 되어버리니까 SEC부터 일단 스탠스 완전히 180도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으로 바꿔버리고 SEC 게리 겐슬러를 철퇴를 놓으려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식이 크립토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어쨌든 알트코인들조차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던 것처럼 알트코인들도 대다수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이더리움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SEC와 증권법 소송을 하고 있고 기나긴 시간 지금 끈질기게 하고 있는 리프레시오, 브래드 갈링 하우스조차 SEC의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소송 증권법 알트코인 증권 내용 삭제한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규칙이 명확하지만 SEC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증언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숨어있는 거 뭡니까? 지금 여러 소송들을 조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리플과도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완벽하게 승리해버리는 흐름.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선례 제대로 된 판결을 리플이 받아낼 수 있고 지금의 SEC의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리플의 승리를 점쳐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최초의 알트코인 ETF인 이더리움 ETF 나오고 나서 가격 계속 조정받고 빠지니까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도 없고 망할 거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유출세가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양전하는 모습.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지금 이 매도를 상세해서 오히려 블랙록을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의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 피벗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한 호재들이 하나 둘씩 그리고 알트의 왕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유입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움츠려 있던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ETF는 흥행 실패다, 망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본질을 까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올해 출시된 모든 ETF 대략 330개의 신규 ETF가 나왔는데 그 중에 상위 1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ETF 중에 상위 4개는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 ETF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모두 절찬 판매 중이고 흥행하고 있다. 다만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ETF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 블랙록이 뒤에서 배킹을 하고 있는 USDC 발행사 서클의 비상장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무려 50억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 서클이 상장되고 USDC가 하입을 받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 뭡니까? 바로 솔라나다. 근데 재밌는 사실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본인의 트위터 이름까지 제레미 알레어의 솔라나까지 박을 정도로 솔라나의 친화적이고 USDC의 가장 큰 네트워크를 차지하는 거 바로 솔라나라는 거. 솔라나를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는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과 미국의 기관들이 밀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로 솔라나의 덱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트레이딩 액티비티를 초월했습니다. 그 얘기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아성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간 네트워크 경제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솔라나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최근 골든크로스 하면서 돌파를 해줬다. 물론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지금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를 수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지금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에 계속 대항하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솔라나의 잠재력과 포텐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다음 10년 15년 안에 미국의 대차 대조표 준비금으로 포함될 거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거, 우리는 솔라나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왜 미국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대형 기관과 플레이어들이 솔라나를 계속 언급을 해줄까? 왜냐하면 미국은 본인들이 다 해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 지금 다 인수하면서 채굴 시장의 패권 잡아 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모든 현물 ETF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전 세계 확장을 가져가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되려는 모습. 그러면서 솔라나 또한 미국발 레이어 1이다. 레이어 1 시장도 지금 이더리움한테 패권을 뺏기고 있지만 이 시장까지 미국에서 해먹으려는,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 마운트 곡스 채권자 물량 풀리면 비트코인 폭락하고 5K 가고 10K 가고 시즌 종료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렸다. 채권자들 비트코인 매도 안 한다. 다 보유하겠다. 비트코인 600달러, 800달러의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지금 상승장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던지겠습니까? 개인들과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은 갭 차이가 다르다.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완전히 바닥부터 알았던 얼리 어댑터들과 이번에 비트코인 1억 간다, 신고점 갱신했다 해가지고 들어온 개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개미들은 당연히 물량 받으면 당연히 다 팔고 현금화 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홀딩했지만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본 사람들이 함부로 이 자산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결국에 헤드라인만 보고 마운트 곡스 물량 이동됐다, 던져진다 하면서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채굴 하드웨어 산업 5년 동안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했던 핵심적인 부분, 그동안 채굴은 중국 기반의 비트메인 회사가 점유했으나 이번에 미국이 반감기 이후에 완전히 채굴자들 다 항복시키고 영세한 채굴자들 다 죽인 다음에 본인들이 삼키면서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비트코인 공급을 사로잡으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까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이 채굴 시장 삼켜버리겠다. 결국에 그들의 의도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 이번에 채굴자 통합, 패권 통합이 미국에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채굴해서 비트코인 싼 가격에 팔아야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죽여서 5K, 10K 보내야겠습니까? 100K, 200K 보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그리고 채택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속적인 미국의 제재에 직면해서 글로벌 지불의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을 했다. 러시아 같이 글로벌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은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고 있는 국가들은 암호화폐 사용 채택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실제 UAE, 아랍에미레이트 거주자는 이제 은행 계좌로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통합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의 대형 거래소인 M2, 이 M2라는 회사는 어떤 거래소냐? 이 거래소는 국제금융센터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는 기관금융 서비스 규제기관 FSRA의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정식으로 UAE의 기관 및 소매 고객이 M2 거래소를 활용하면 디지털 자산을 매수, 매도, 보관하면서 이제 UAE의 다르함, 명목 화폐를 크립토로 변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의 핵심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중동의 창구가 열렸다라는 거. 지금 미국 정부 물량 이동됐다, 대선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간 이동이 최근 들어서 다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2월달, 3월달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상 지갑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 활성화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는 흐름,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팠던 기나긴 약세 흐름을 끝내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뉴 인베스터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때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했다. 이때 FTX 크래시 당시에도 신규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생겨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고, 이번에 27K에서 역사적 신고점이 73K 갈 때도 신규 투자자들이 완전히 줄어 있다가 올라갔을 때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신규 투자자들이 완전히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 신규 투자자가 상승하면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유동성은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뉴 인베스터스 단기 신규 투자자의 추이가 우리한테 그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전례 없는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함. 근데 반대로 기관이나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개인 지갑이나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출금을 시킨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출금이 가격이 횡보할 때 일어났다는 거. 개인들은 싸그리 다 던져버렸고 그 물량을 싹 받아서 기관들이 바구니에 다 담아서 본인들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서 축적했다라는 거. 이 기나긴 개인들과 개미들, 개미털기와 손바뀜이 진행되고 나면 이 엄청나게 축적했던 물량 이제 가격 올려서 수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맥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지금 패턴이 확장세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확장세기 상단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확장세기 상단을 돌파해주면은 확장세기는 굉장히 강한 상승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패턴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최근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은 다시금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팽팽하게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이 반대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 개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시즌 종료다 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 이 소식은 괜찮은 소식이고 아직도 마의 구간 70K에는 엄청난 매도벽이 아직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70K 매도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주저앉았는데 다시 시도해주면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구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반전됐다 하려면 이 70K를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70K 돌파 여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메가톤급 소식이 있었습니까?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까지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최고 금리로 인상을 했다. 이게 시사하는 거 뭡니까? 최근 엔이 약세를 보이면서 엔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채 팔아서 그 달러로 엔화 방어하려고 했는데 미국한테 제재를 받았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장기채 금리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이 시장에 다 던져버리면 장기채 금리 더 자극될 수도 있고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쇼부를 본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해서 엔화 방어하고 반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뭡니까? 내일 새벽 FOMC에서 제롬 파월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해줄 거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 안정화되는 흐름 가져갈 거고 일본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가고 오히려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미국채를 던지지 않아도 되는, 서로 윈윈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다. 그리고 FOMC 바로 전날에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예견해 준 거, 아마 몇 시간 뒤에 있을 제롬 파월이 FOMC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9월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일본 금리 인상 힌트에서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몇 시간 뒤에 있는 FOMC 흐름에서 파월이 향후 통화정책과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주는지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잘 주목하시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비둘기파적인 발언 해주면 충분히 유동성에 민감한 크립토 시장도 다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